네, 오늘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밖에 저 오픈 스튜디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모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나오셨는데 좋은 정치하라는 기대감이 크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일단요, 방금 리포트 나와서 그런데 법사위 가실 겁니까? 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예.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제가 공소 취소를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로텐도홀에 탁 가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구도상. 양당이 거대 양당이 그리고 거대 양당이 어떻게 보면 그냥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쓰고 한번 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구도고 제가 지역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적인 신뢰를 주셨어요. 덕천, 국보, 만덕의 시민들이요. 그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가 제가 본회의장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24년 12월 3일 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형국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을 시민들께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배지를 달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오래 걸렸습니다. 배지 타는데. 너는 참 배지 어렵게 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한테.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면서 그때는 80석 얘기 나올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충격요법으로 용퇴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한 석이라도 얻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비상대책을 위원장을 맡은 제가 그렇게 배지 달라 나가는 것보다 나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의 재발견이다 이런 말들이 절치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비는 모습. 민심도 많이 들으셨던 거죠? 찰밥 할머니 기억이 납니다. 어떠셨어요? 이번에 민심 쫙 들으시면서. 근데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워야 될 때 싸우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좀 달리 보시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쩌면 북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를 한 번 이상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설득드리고 설명드리고 가르친 적은 없고요. 그분들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어떤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이 정확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출마하실 때 이제 3자 구도이고 보수 후보가 사실 갈라진 거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오히려 이제 민주당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나왔던 건데 결국 박민식 후보가 이제 15% 조금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 후보도 최선을 다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졌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하정 후보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설득드리고자 했던 큰 흐름이 북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 같은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약판이 바로 이 선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기는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선거가 단순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선 것이 아사히나라든가 로이터라든가 마이니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별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 한 신문 기자, 일본 신문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걸 한국의 지역의 신문 기사 이렇게까지 쓰냐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 같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시민들도 그걸 나중에
보고 그 어떤 큰 책임감으로 투표를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재건 얘기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실 겁니까? 보수는 이미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의 승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심이 뭘 원하는지가 분명히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런 거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왜곡해서 말하는 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예. 역시 근데 당권파의 노선으로서 당권파의 노선이 묻었던 선거구들을 보십시오. 다들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민심으로서 민심이 방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까지 가르쳐 주는데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복당을 이제 다 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 시민들께서 제가 해온 노선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예. 평가는 당권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쟁점화해서 이 각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욱 대표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평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총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지난 예. 총선 당시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행에 가까운 일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거의 결과가 나자마자 저는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비상대책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즉각 조건 없이 사퇴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당대표 선거를 몇 달 뒤에 나왔을 때 63%를 공이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예. 시민들과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그 총선 참패 책임이 저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리더라는 것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유세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던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고집세다는 말을 나한테 하는 걸 알고 있다. 예. 예. 왜 하셨어요? 제가 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파란만장하게 파도가 예. 쳤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저는 제 입장을 바꿔본 적은 없어요. 특히 큰 상황에서 계엄이나 탄핵이나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 약간씩 예. 색깔을 바꿔왔습니다. 저는 그걸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렇다면 그런 제 어떤 이 지조나 신념을 지키는 거 면을 볼 때 또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부족한 점이 그거 하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점은 이번 선거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보수의 재건을 상징하는 선거고 여기서 제가 패배했을 경우에 그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 절호의 기회가 상당히 미뤄진다. 그러니 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엔 저한테 한번 맡겨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국회의원 한동훈 앞으로 어떤 정치 펼치실 겁니까? 저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예. 정치합니다.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이고 보수 재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은 보수가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정치이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제가 그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